안녕하세요. 34 윤다혜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5년째 유지하던 와중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부관계는 사실상 2년 전부터 끊긴 거나 다름없었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런 제가 62세이신 저희 시아버지와 깊은 사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간호로 힘들어할 때마다 제 옆에는 항상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 조용한 위로가 제 감정을 비틀기 시작했죠. 밤이면 아버님과 매일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제 인생에도 한 줄기 빛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 품에 안기던 날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를 어루만져 주시던 섬세한 터치에 저도 모르게 흠뻑 젖어버렸죠. 그 손놀림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급기야 저는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절정에 닿으면서도 절규하던 저를 아버님은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과연 그날 밤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이 뒤집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쓰러진 뒤 매일 병원에 들러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일 붙어 있으면서 눈을 뜰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처음 며칠만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이다 연락까지 뜸해졌고 병원비와 생활비는 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사람은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병실 앞 의자에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다가가면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고생 많다, 다혜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늘 마음이 풀렸고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은 제 상태를 단번에 알아보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지쳐있으면 어깨를 살며시 잡고 오늘은 내가 더 있을 테니 너는 쉬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손길은 가벼웠지만 마음을 울렸습니다. 위로를 받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이 따뜻함이 왜 가슴을 두드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을 나설 때마다 제 시선은 아버님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까지 허락되는 것인지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부터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출근해 일하고 점심시간에는 병원으로 뛰어가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다시 병원에 들렀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도착하면 아무도 없는 공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현실이 하루하루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때문에 앉아버렸습니다. 눈앞이 희미해지고 숨이 가빠지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뛰어와 우리 아가 괜찮니? 라고 말하며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님은 호흡이 가라앉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셨고 눈가가 젖어가는 걸 보고도 말없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침착한 온기가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해도 아버님은 곁을 지키며 걸어주셨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어디까지 가려 하는 건지 답을 알지 못했지만 확실한 건 아버님의 발걸음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공방에 처음 간 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병원비 문제로 급하게 서류가 필요했는데 아버님이 들르면 뽑아주시겠다 하셔서 찾아갔습니다. 평소 지나가기만 했던 그곳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님은 일을 멈추고 밝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다혜 왔구나. 잠깐만 기다려라. 반가웠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은 나무 조각을 정리하던 손을 털고 다가오셨습니다. 그 순간 아버님의 그림자가 제 발끝을 덮었습니다. 별것 아닌 장면인데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드러날까봐 시선을 피했지만 아버님은 눈치채신 듯 웃기만 하셨습니다.
서류를 출력하는 동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힘들 텐데 여기 앉아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출력된 서류를 건네주려 허리를 숙이시는 순간 저와 아버님의 얼굴 사이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귓가에서 울려 퍼질 정도였는데 아버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종이가 뜨거우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하며 손끝을 제 손 위에 살짝 얹었습니다. 그저 종이를 건네는 동작일 뿐인데 그 접촉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손을 거두고 작업대로 돌아가셨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금 느꼈던 떨림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추스르고 겨우 일어나려는데 아버님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가끔 와도 된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잖아. 그 말은 단순한 배려였을 텐데 마음을 덮어주는 담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공방에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버님과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지 반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병원비가 점점 부담되던 어느 날 보험 담당자가 남편의 회사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쓰러지기 전 몇 주 동안 야근이 반복되었고 업무 스트레스가 극단적으로 심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위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회사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와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아버님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아버님은 공방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걱정 어린 시선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표정을 숨길 겨를도 없이 아버님 앞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들은 이야기, 남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몰려 있었는지, 왜 저는 그 사실을 몰랐는지 차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쏟아지듯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은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다정함이나 위로의 말보다 더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조용히 제 손 위에 아버님의 큰 손이 포개졌습니다. 순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버님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다만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 혼자 너무 많은 걸 감당했다. 진수 녀석도 널 걱정했을 거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들은 어떤 위로보다 깊게 마음을 찔렀고 이상하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새롭게 생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떨림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서류를 하나 꺼내며 말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함께 알아보겠다고. 평소 강직한 성품답게 가족의 억울함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안심이 되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공방을 나서기 전 아버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제 곁에 서 있는 아버님 때문에 크게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춰 서 있는 그 순간 저와 아버님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 겹침이 괜스레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아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더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갑작스러운 장맛비가 쏟아지던 저녁이었습니다. 공방에 들른 뒤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비가 더 거세게 쏟아져 버렸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저는 잠시 당황해 서 있었고 그때 아버님이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혜야, 이렇게 그냥 나가면 옷 다 젖는다. 잠깐 기다려라. 아버님은 공방 한쪽에서 오래된 우산 하나를 꺼내 들고 제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걱정이 섞인 눈빛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우산을 펼쳐들고 제 머리 위로 살짝 기울여 주셨습니다. 자연스레 둘이 한 우산 아래 서게 되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가까워진 거리 때문에 저는 몸을 조금 굳혔습니다. 밤비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
그리고 아버님이 자주 입는 작업복의 은은한 향이 뒤섞여 제 호흡을 파고들었습니다. 우산이 작았던 탓인지 아버님이 제 쪽으로 몸을 조금 더 숙이자 어깨와 팔이 아주 가볍게 스쳤습니다. 그저 스침일 뿐인데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비가 잠시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가자. 아버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제 심장을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빗줄기만 바라보고 서 있는 동안 저는 제 숨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려서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님이 그 떨림을 느끼지 않을까? 조심스레 호흡을 고르려 했지만 마음과는 달리 계속 흔들렸습니다. 아버님은 제 어깨가 젖지 않도록 우산을 조금 더 제 쪽으로 당겨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감정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대고 싶은 마음과 기대면 안 된다는 마음이 뒤섞여 마치 두 개의 파도가 부딪히는 것처럼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아버님의 물음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려다 목이 막힌 듯 말문이 잠시 멈췄습니다. 결국 작은 목소리로 내라고 말했을 뿐이지만 그 짧은 대답에 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모두 드러난 것 같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혜야, 내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옆에 내가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빗소리가 잠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깨 위로 내려앉는 빗물보다 마음속에 떨어지는 떨림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아버님의 말이 너무 따뜻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겨우 마음을 다잡고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아버님은 저를 천천히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참 후 문 앞에 서서 아버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감정이 오고 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난 뒤에도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의 비냄새와 아버님의 목소리, 그리고 선을 넘지 않았지만 분명 존재했던 떨림이 여전히 제 안에서 크게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건 그 비오는 밤 이후 며칠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다리가 떨리고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침상 곁에 서자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기계음이 유난히 거칠게 들렸습니다. 의사는 중대한 고비를 지나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통보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정신을 붙잡고 있던 제 마음이 그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멋대로 흘러내려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먼저 떠오른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아버님이라는 사실이 제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게 서 있는데 병실 문이 열리고 시아버님이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숨을 고르지도 못한 얼굴로 제 앞에 서서 제 두 어깨를 꽉 붙들었습니다. 다혜야, 무슨 일이냐? 괜찮으냐? 아버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제 어깨를 감싼 두 손은 묵직하게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고 서 있을 힘이 없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님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거의 쓰러지듯 기대버린 것이었습니다. 울음을 참고 싶었는데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품은 놀랄 만큼 따뜻했고 그 온기가 더 큰 울음을 끌어냈습니다. 저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무엇이 죄송한지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 차오르는 죄책감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제 등을 조용히 감싸 안으며 안 미안해도 된다. 지금은 그저 울어라. 혼자 참지 마라. 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 닿는 순간 저는 감정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더 가까이 끌어안지도 손을 더 세게 잡지도 않았지만 그 조심스러운 배려가 오히려 나를 더 흔들었습니다. 이분도 나처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자 더 이상 그의 온기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흐른 뒤 저는 겨우 눈물을 멈추고 몸을 떼어냈습니다.
아버님은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침착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로, 걱정, 두려움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감정들. 우리 잠시 밖에 나가 있자. 아버님이 조용히 말하셨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밖의 복도는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온몸이 떨려 진정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님은 제 옆에 조용히 서 있었고 저는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크게 흔들려 숨을 고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님과의 거리가 위험해진 것은 품에 기대던 그 순간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먼저 기울기 시작한 훨씬 이전부터였다는 사실을. 남편의 위기를 넘기고 나서도 제 마음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맥박이 조금 안정되었다는 의료진의 말에 안도감이 찾아오는 동시에 설명하기 힘든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얼굴이 번져나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아버님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나와 복도에 서자마자 마주친 아버님의 눈빛이 저를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아버님도 저를 보며 안도한 듯 숨을 고르셨습니다. 괜찮으냐, 다혜야. 그 말이 너무 부드러워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온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버님의 눈빛은 제 감정을 너무 정확하게 알아채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는 사람처럼. 따뜻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님이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조용한 밤 공기가 제 감정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에 이르렀을 때 아버님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도저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은 길지 않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다혜야, 너 요즘 너무 많이 혼자 견디고 있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고도 따뜻하게 들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듯 했습니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만 저 정말 괜찮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았지만 더 솔직해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제 대답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히 걱정과 또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깊게 요동쳤습니다.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위험이 이상할 만큼 따뜻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집 앞에서 헤어지기 전 아버님이 갑자기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너무 짧아 손끝만 닿았지만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쉬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마치 마음의 결을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은 손을 금세 거두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그 말을 마음속에 오래 붙잡아 두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온 뒤에도 손끝이 한동안 뜨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를 털어내려고 손을 흔들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과의 거리는 분명 가까워지고 있었고 저는 그 거리를 피할 의지도 용기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의 상태는 위중한 순간을 넘기고 다시 긴 정체기에 들어갔습니다. 희망도 절망도 아닌 아무 변화 없는 시간이 이어지자 병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의 손을 잡고 매일 이야기를 걸었지만 제 목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흔들림이 남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스스로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아버님은 제가 또 어지럼증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내내 걱정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지쳤구나. 아버님의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제 표정을 보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혜야,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강해야만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주길 바랐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가끔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제 감정이고 어디까지가 버티는 건지 혼란스러워요. 입 밖으로 나온 제 말은 떨렸고 그 떨림 속에는 제가 숨기고 싶은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깊숙한 곳까지 시선이 내려왔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때로는 이유도 절도 없을 때가 있다. 아버님은 그렇게 말한 뒤 한 걸음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다혜야,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 이 비밀은 지켜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님도 같은 마음이었구나. 이런 상황에 그 사실이 한편으로는 행복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대로만 지내게 해주세요. 아버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결심을 한 듯 이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품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꼭 안은 채 쓰다듬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품에서 포근한 그 손길은 제 몸 이곳저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님의 터치에 스스로도 모르게 흠뻑 젖어왔습니다. 저는 참아왔던 탄식을 내뱉고야 말았고 그 소리에 아버님도 발동이 걸린 듯했죠. 그때부터 이내 본격적으로 저를 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간절했던 저는 그런 아버님을 오롯이 받아들였습니다. 평소 점잖으시던 아버님은 연애에 꽤나 능숙하셨습니다. 공방을 하셔서 그런지 정말 섬세한 남자 그 자체였죠. 그 손놀림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급기야 저는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저를 너무나도 정성스레 사랑해 주셨죠. 아버님에게 저를 온전히 맡기고 나니 점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서로가 너무 격렬해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이니까요. 절정에 닿으면서도 절규하던 저를 아버님은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깊게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님과 저는 안방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일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밤에는 아버님과 매일같이 사랑을 나누고 아침이면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이면 아버님과 함께 남편의 병원에 찾아가곤 합니다. 아버님과 함께할 때면 평생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어둠 속에 제 인생에도 그렇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사연 좋아하는 사연 아줌마예요. 심금을 울리는 사연으로 함께 가는 노후 모두에게 벗이 되고 싶답니다. 영상은 매일 올라가니 구독해주심 감사하겠어요.